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업정보론 3장 직업 관련 정보의 이해입니다. 말 그대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것들, 그런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고용지원 정책 및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서 국민의 혹은 근로자들의 취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정책들을 알아야 직업상담사 입장에서 구직자에게 자, 이러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용지원정책 및 제도에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제도라는 거는 전통적 의미에서 보면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 게 사실은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근로자가 이미 실직을 했다면 급여가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하겠지만 실직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준다든가 혹은 실업된 상태에서 빨리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업자를 줄이고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는 게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보험도 있지만 실업보험이 아니라 실업보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적이고 이미 발생한 이 다음에 벌어지는 거죠. 실업이라는 게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지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개입이 또 있다. 이게 이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있지만 고용안정이라든가 직업능력개발 이걸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소극적이면서 사후적 개념이라면 이 두 가지를 적극적이고 사전적 개념이다. 왜?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걸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계속 나오겠지만 고용안정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할 때 실직 안 하고 계속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려운데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간다면 회사에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용안정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정책이라는 거는 근로자 스스로 혹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시킴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근로자의 인적 자본 능력을 높임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근로자 자체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적 자본 능력이 높아지면 해고도 쉽게 되지 않을 뿐더러 회사의 어떤 생산성을 높여줌으로 해서 그 회사 전체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기여를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직업능력 개발 정책이에요. 실업급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업급여 그 부분이에요. 실업보험. 그래서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 있고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다. 적용 제외 사업이 있고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업에 속해 있으면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고용보험에 못 들어가. 그 사업 자체가 고용보험에서 너 안 들어와도 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농림업 및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라 그랬죠. 두 번째는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미만 공사.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의 건물의 대수선. 100제곱미터라는 거는 평수로 보면 33평 정도, 이 정도의 건축.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는 67평 대략 재건축이죠, 재건축. 이 정도의 공사에는 고용보험 안 들어도 돼,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사 서비스. 가정부,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가사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업은 고용보험에 안 들어도 돼,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첫 번째가 65세 이후 취업이나 창업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65세 이후는 실업급여만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실업급여 사업에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 소정근로시간 미만자. 이게 월은 60시간이고요. 주는 15시간 미만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안 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자예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자. 이 사람들도 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 직원. 그 다음에 일부 외국인이에요. 일부 외국인. 네, 외국인 중에서 일부는 가입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적용 제외 근로자다. 예, 이건 법규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사업은 실업급여 사업, 고용안정 사업,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모성보호 사업. 모성보호 사업이 나중에 생긴 거고 여기에 이제 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이라든가 육아휴직급여를 여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안정지원 사업이에요. 첫 번째 이제 실업급여를 받다면 두 번째 고용안정 사업입니다. 고용안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어려울 때 근로자를 자르지 않고 해고하지 않고 계속 뭐 무급휴직이든 혹은 뭐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엔 퇴근하라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 휴업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겠다라면 그거 어려운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금 줍니다. 이런 것들이 고용안정사업이에요. 혹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그 사람 실직자 우리가 쓸게요. 그러면 이제 그 취약계층을 채용해 줬으니까 고맙다 해서 이제 또 돈을 주기도 해요. 이런 고용안정사업들이 주로 이제 근로자의 실업이 안 되게 막거나 혹은 이미 실업된 사람들을 빨리 사회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면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안정지원사업에는 첫 번째 고용 창출도 있고요. 고용 창출도 있고 고용 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 고용 유지, 그 다음에 고용 촉진이 있어요. 고용 유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을 때 고용 유지한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지원금 주는 거고요. 고용 창출은 우리가 누가 한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근무할 사람 한 사람, 오후에 근무할 사람 한 사람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케이스에 일자리 많이 창출했다 그래서 그 창출된 일자리에 사람을 채용했을 때 지원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 촉진이라는 거는 취업 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회사가 채용할게요 해서 채용해줬다. 그러면 너 고용 촉진해줬으니까 너 감사한데 지원금 줄게 이래서 주는 게 고용 촉진이에요. 하나하나 볼게요.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 말 그대로 이제 그 일자리를 더 만들어냈을 때, 그래서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했을 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름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그 늘어난 일자리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유한 캠벌리에서 원래 하루를 24시간 가동을 시켜야 된다면 3조 3교대로 돌아가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간호사분들 대형병원 같으면. 근데 8시간씩 한 조가 8시간씩, 그러니까 3개조가 필요한 거죠. 24시간이니까. 근데 이 유한 캠벌리에서 4조 3교대를 만들었어요. 그럼 A, B, C, D 4개조겠죠. 그러면 A, B, C가 일하는 날은 D는 놀겠죠. 휴무하겠죠. 요 휴무하는 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B, C, D가 일하는 날은 A조가 쉬겠죠. 그때 A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3조 3교대 한 조에 10명이 필요했으면 3조면 30명이 필요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4조가 되니까 40명으로 10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게 이제 교대제 도입이나 혹은 확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이건 뭐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고맙다, 너 지원금 줄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일하기 지원은 뭐냐면 교대제 도입이나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퇴사를 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채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일할 사람 한 사람, 이런 어떻게 돼요? 2명을 뽑는 거죠. 이렇게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사람을 채용해 줬을 때 그 지원금 줄게 해서 주는 게 일자리 함께하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가져거나 이러면, 혹은 이제 그 임신을 하거나 혹은 육아를 하게 되면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8시간 하던 사람이 난 이제 하루에 4시간만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을 누군가는 해줘야 될까? 이 사람을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거죠. 기존의 사람은 4시간만 하고 퇴근. 이랬을 때 이제 이거를 시간 선택, 8시간이 아니라 4시간으로 시간 선택. 또 들어오는 사람도 난 4시간만 하고 싶어요 해서 시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시간 선택 일자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간제 근로자예요.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에서 많이 채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지원금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고용 상생 지원은 뭐냐면 일반적인 근로자가 이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정년은 아닌데, 정년은 예를 들어서 60세인데 한 50세 돼가지고 더 이상 임금 올리지 않고 깎으면서 정년까지 보장할게 이렇게 가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이 깎인 만큼 뭐예요? 신규 근로자를 청년을 채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주는 거예요. 이게 세대 간 상생 고용이에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라든가 임금 체제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고용 촉진 지원 제도는 청년, 장년층, 중장년,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소위 말하면 취약계층을 누구도 잘 채용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게요. 그래서 채용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요건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뭐 거의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시켜줘야 지원금 주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혹은 구직 등록한 사람,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여기 나와 있죠. 노동부 같으면 취업 성공 패키지, 그 다음에 중장년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등등 다른 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고용 촉진 지원금, 고용 촉진 지원 제도는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와 고용 촉진 지원금,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고용자의 경우에는 실직이 되면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을 고용을 연장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금 주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사업장 내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의 고용 촉진이나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연장했을 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거나, 그 다음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아예 고용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금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지원금도 있다. 말 그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 임금을 깎되 정년까지는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년이 실업자가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 지원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말 그대로 이것도 임금 피크제는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이제 입사해서 이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임금이 이제 깎이는 게 임금 피크제라면 여기서는 아예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근로시간을 하루에 8시간 하던 사람을 4시간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줄어들겠죠. 대신 어떻게 돼요? 예, 기간은 연장시켜주는 거죠. 채용 기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해 준대요. 그 다음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금. 출산 육아기에 있는 그 어떤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재고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신,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했대요. 그거를 임신 기간 동안에 쉬고 온다든가 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재고용하면 어떻게 한다?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정규직에 대해서 출산 육아기에 관련돼서 재고용한 경우도 주지만 그 출산 육아기 때문에 이제 대체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누군가 쉬니까. 그러면 그 대체 인력을 채용했을 때도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인력 지원금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성 근로자가 회사에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근로하기 편하겠죠. 이런 것들이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이에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 없던 회사가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여성 근로자를 많이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있었는데 시설을 넓히거나 아니면 교사를 더 채용해서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게 해서 여성 근로자들을 더 취업을 쉽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렇게 그 환경을 개선하면 어떻게 한다? 그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유지. 고용유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산량, 재고량 증가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하고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근로자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고 계속 간다. 무급휴직을 줬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데 매년 100억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해는 50억으로 매출액이 줄었어.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50명으로 줄이고 싶은 거야. 근로자를. 근데 50명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A조 50명, B조 50명 이렇게 만들어서 A조가 일하는 날은 B조는 쉬고 B조가 일하는 날은 A조가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근로자는 어차피 50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왜? 매일 50명만 나와서 근무하니까.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A조도 B조도 안 잘린 거야. 대신 월급이 50%로 깎였겠죠. 어쨌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데려간다는 그 취지에는 부합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원금 주는 거예요. 이런 게 고용유지지원금이에요.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든가 교대제를 개편한다든가 휴업을 한다든가 훈련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그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이나 훈련비를 지원해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다. 이게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그래서 이 고용유지조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취업이라는 것도 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무급 취업도 있고 유급 취업도 있는데 무급은 이제 돈 주지 않고 취업시키는 거고 유급은 돈 주면서 취업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취업 같은 경우는 총 근로시간 기준 대비해서 20% 이상을 초과해서 근무 시간이 감소된 경우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총 근로시간이 20% 이상을 초과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 어쨌든 유급 휴업이겠네요, 이건. 그 다음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공장 돌려야 재고만 쌓이고 더 쌓아둘 데도 없으니까 만들지 말고 너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려운 동안에 가서 교육이나 받고 와. 이런 것들이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휴직. 아예 일정 기간 동안 집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휴직입니다. 그래서 지원 요건은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어쨌든 돈은 일부를 주는 거죠. 100% 급여가 나갈 수는 없겠죠. 집에서 쉬는데. 그 다음에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도 있다. 이건 주로 유급이었어요. 휴업이든 뭐든 간에 돈을 일부 주면서 고용을 유지했다면 아예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 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 수단으로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해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법에 따라 하고 심사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죠.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어떻게 한다? 지원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급휴업은 30일 이상 실시해야 되고 평균 임금의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고용촉진 시설 지원도 있다. 고용촉진 시설. 이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고용촉진 지원 시설. 예. 말 그대로 직장에 어린이집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는 고용 촉진 지원 시설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혹은 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거나 융자 지원해 준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끝나도록 할게요.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말 그대로 직장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요건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전체 보육 아동 중에서 피보험자 자녀 수가 3분의 1 이상이거나 어쨌든 직장 어린이집을 일하고 해가지고 꼭 그 회사 다니는 근로자의 어린이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그 자녀가 거기에 다니면 되거나 혹은 타 사업장 소속이라도 4분의 1 이상의 근로자를 그 자녀에 다니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규모는 200에서 520만 원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만큼 지원해 준다. 어쨌든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금도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용 무상 및 융자 지원은 말 그대로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회사가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설치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주거나 혹은 돈을 빌려주는데 무상으로 어떤 융자해 주거나 그러니까 연리 좀 이자를 좀 적게 받겠죠.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 대상 아동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와 일부 무상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 지원은 어린이집을 설치, 매입, 임차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연리 1, 2%로 7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 지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이다. 다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전환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을 3억 원, 사업주 단체일 경우엔 6억 원, 산업 단지형 중소기업 공동의 경우엔 15억 원,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최고 6억 원까지 거기서 사용하는 비품 같은 거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교체 시에는 3천만 원까지도 무상으로 지원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별 혹은 분야별 현황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고용 안정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첫 번째는 대상자별로 보면 청년층,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라든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라든가 중소기업 취업 연수 지원이라든가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소기업은 강한데 작은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이 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이라 해서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 혹은 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해서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무비용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등등등의 사업이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앞전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성 고용 환경 개선 융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 예. 그래서 고용 연장 지원금도 있고 임금 피크제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중년,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고 예, 이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도 있다. 예. 이렇게 대상자별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취업 지원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분야도 있고 직업능력 개발 분야도 있다. 취업 지원은 말 그대로 고용센터에서 가면 여러분들한테 뭐 구직 등록도 받아주고 또 취업과 관련된 상담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따서 취업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죠. 상담을. 이런 것들이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없는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만들게 되면 그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면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야.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그런 것들 사회적 기업 육성 전까지 나온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고용 안정 정책, 고용 창출, 고용 유지 지원, 그 다음에 고용 촉진 지원 이러한 분야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그래서 실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은 실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재직자죠. 재직자, 근로자.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 사업주는 결국은 뭐예요? 그 소속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거죠. 혹은 채용 예정 근로자. 어쨌든 그 사업주가 근로자들 혹은 구직자에게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 근로자나 구직자의 능력을 높인다 그러면 그 사업주가 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나오는 거는 우리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거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자, 정부에서 노동부 우리 직업상담원은 주가 이제 노동부의 정책을 제일 많이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피고 있고 어떠한 것들이 구직자 혹은 근로자 혹은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노동부에서 그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직업상담원이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그 노동부의 정책을 자주 좀 보시고 노동부 정책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